means she is trying very hard. Let's watch a monster movie. I like scary movies. But now listen to each statement and circle O for true or X for false. 흔한 엄마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사실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 청담어학원 소개가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나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댓글도 참 많이 달리고 청담어학원 다닌다는 친구들이 또 거기다 와서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도 댓글을 참 많이 달았는데 영어 관련돼서는 이제 아무래도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이다 보니까 질문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경험했던 내용을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청담과 청담 에이프릴의 차이, 제가 이제 양쪽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차이, 그리고 두 번째는 청담 어학원의 장단점, 직접 경험해 보니 요런 점이 좋더라, 뭐 요런 점 조금 불편하더라,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대형 영어 학원이잖아요. 그래서 대형 영어 학원을 다녀봤더니 어떻더라 라는 느낀 점을 순차적으로 세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청담과 청담 에이프릴은 어떻게 다른가? 사실 저도 뭐 내부에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뭐 이제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학부모 입장에서 요렇게 다르더라 라는 거를 얘기해 볼게요. 먼저 보면 요렇게 뭐 로드맵이 있어요. 처음에 갔을 때 항상 제가 에이프릴에서도 청담어학원에서도 받았던 자료입니다. 양쪽에 그 실제 레벨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에이프릴에 스프라우트 단계가 있어요. 그럼 스프라우트 3가 뭐 그 청담으로 가면 EC4에 해당되고, 그리고 뭐 기가 레벨에 청담이 있다면 에이프릴에서는 뭐 세플링 2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매칭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학습의 정도에 따라 이렇게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담 같은 경우에는 메가부터 뭐 알바트로스라는 과정, 위에 마스터 뭐 이런 과정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게 중고 수준까지 이어집니다. 청담은 제가 그 아이 보니까 초등학교 약간 고학년 친구부터 중학생 이런 친구들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전체는 같은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시스템이나 학습의 내용은 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아이의 경우에는 초3 1년 과정을 에이프릴에서 다녔고 지금 초4에 들어가서 한 3개월에서 4개월째 청담 어학원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둘의 차이가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사실 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안에 내용 콘텐츠는 당연히 다릅니다. 저는 그 둘의 크게 이제 그 다른 점들을 비교해 보면 1번 에이프릴에 같은 경우에는 지면 위주로 일단 숙제를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숙제가 있긴 하지만 시험도 페이퍼 위주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숙제는 조금 더 가볍고 단어의 시험 수준도 좀 이제 평이하고 좀 그 아이가 준비하는 시간도 좀 짧았어요. 물론 레벨이 낮았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청담 같은 경우에는 주로 패드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화목 토를 가는데 이 수업마다 선생님이 달라요. 요일별 커리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활동 중심의 온라인 숙제가 많습니다. 상당히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고 또 단어 시험 준비 역시 어떨 때는 사실 30분 정도에 안 될 때도 있어요. 단어 수준이 좀 높거나 단어가 뭐 어떤 요일에는 40개씩 외워가야 하는데 좀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아이가 뭐 1시간 넘게 공부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에이프릴 소개는 지난 영상에서 좀 있으니까 한번 그쪽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담 어학원의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거는 제 입장에서의 장단점과 아이 입장에서의 장단점이 좀 다릅니다. 일단 그 엄마 입장에서는 러닝 포털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굉장히 체계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의 내용으로 사실 구축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커리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이었고요. 지금 보니까 러닝포털 뭐 4.0까지 이렇게 버전업이 계속 되어 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4가지 영역, 저희가 얘기하는 그 4가지 영역을 굉장히 골고루 다루고 있다. 그래서 스피킹을 현장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도 뭐 AI 이런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아이가 계속 스피킹 연습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뭐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들을 녹음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시스템으로 모두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게 대형학원의 단점이 될 수 있는데 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반에 아이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랑 통화하는 횟수가 정말 몇 번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요일별로 커리가 있다 보니까 이 요일별로 아이가 잘 챙겨야 돼요. 내가 월요일날 수업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단어 시험이 있거든요. 처음에 들어갔는데 월요일날 했으니 저는 당연히 화요일날 다시 간다 이러면 그 다음 갈 때 그 단어 시험을 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 설명들이 조금 부족했고 어쨌든 요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고 신경 쓸 게 많다. 그리고 숙제량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병행할 때 좀 학습적인 로드가 걸린다라는 게 단점이었어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가 양쪽을 다 경험했으니까 어떤 게 장단점이니? 했을 때 청담의 장점은 일단 아이가 활동 중심이 많아서 굉장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재밌고 요일별로 선생님이 다르니까 좀 새롭고 그리고 그 요일별 선생님 중에서 본인 입장에서 좀 더 마음에 들고 덜 들고 이런 선생님 있잖아요. 본인이 코드가 맞는 선생님이 또 포함되어 있으니까 전체 선생님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들면 다행이지만 마음에 좀 안 들면 좀 수업이 배복 불편한데 이게 좀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약간 평균적으로 절충이 된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단점으로는 아이가 일단 제가 생각한 것처럼 숙제가 많다라는 거를 꼽았고 그리고 숙제할 때 시간이 길고 좀 지루하다. 그 온라인 숙제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루한 감은 있어요. 아이가 굉장히 성실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본인 레벨에 비해서 사실 지문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요거는 제가 같이 그 숙제를 도와주면서 이해했던 부분인데 이게 그 비문학 내용들이 굉장히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문학을 한글 독서에서도 아이가 그걸 공부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의학적 용어가 나왔다든지 스포츠 용어가 나왔다든지 하면 그 부분을 다 처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 세 번째 대형 영어 학원의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대형 어학원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저희가 이제 그 동네에만 있는 소형 학원 같은 경우에는 특장점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또 획일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형 학원들의 장점과 단점은 모든 과목이 사실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일단 커리큘럼이 굉장히 안정돼 있다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좀 체계적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커리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떤 상황이 생겨서 바뀌어도 별로 문제가 없다. 중소형 학원을 다니면 이 부분의 문제는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레벨들이 좀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아이들 숫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이랑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아이의 사실 그 레벨에 맞는 어떤 수준이 어쩌면 아이의 실력과 좀 상이할 수 있다라고 사실 느꼈어요. 왜냐면 레벨 테스트를 볼 때는 대부분이 이제 리스닝하고 리딩 점수로 결정을 하고 올라가고 물론 수업 점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만 그거는 이제 일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아이가 그 시험을 치는 사실 컨디션에 따라서 좀 레벨이 결정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어의 이제 책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지금 아무래도 뭐 주니어 토플 이런 쪽으로 이제 학습적으로 넘어가거든요. 학습형 내용이다. 그래서 아이가 좀 그 실증이 나거나 지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 아니면 그 인지 발달에 맞지 않는 어떤 단어들이나 이제 진도가 나갔을 때는 계속 아이가 재미없어, 힘들어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진도가 굉장히 스피디하고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 진도를 잘 따라가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이게 아까 저희는 이제 주 3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상으로 봤을 때도 한 번 갈 때마다 3시간씩 할애를 하다 보니 뭐 왕복 다니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시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몰입교육에 좋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이것 때문에 다른 과목에 약간 지장을 주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느낀 요런 대형 학원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선택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잖아요. 그거의 활용 팁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숙제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단어 시험도 사소하게 여겨서 점수를 낮게 받고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아이 학습 습관에도 오히려 독이 되고, 또 하나는 그 단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 다음 진도가 나갔을 때 그 단어가 또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계속 놓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작은 어떤 하나하나도 계속 아이에게 열심히 하도록 좀 독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복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복습하면서 지문 읽기나 온라인 약간 컨텐츠를 통해서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 아이가 사실은 그 좀 반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시선이 덜 갈 수 있기 때문에 느슨해질 수 있어요. 학습 태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수업할 때도. 그래서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아이가 계속 조금 이제 좀 달라붙어서 할 수 있게 그걸 계속 엄마가 트래킹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가 그 관리하는 부분이 저는 오히려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크게 관리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제 좀 어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안정이 돼서 혼자 다 하기 전까지는 엄마가 계속 트래킹하면서 진도를 좀 맞춰서 안정적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저는 이게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가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조금 안정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만 좀 밀착해서 봐주시면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만큼 또 대형의 어떤 이점을 충분히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지금 에이프릴에서 단어 시험을 쳤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넣어서 했던 단어 시험인데, 그리고 요게 지금 청담에서 하고 있는 지금 기가 레벨의 단어 시험 종이인데, 사실 요 문제보다 패드로 하는 문제가 아이가 더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게 뭐 예를 들어서 화요일날 요걸 했다. 그럼 목요일은 다른 형태의 또 단어 시험을 패드로 거의 치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이제 그 3번의 어떤 진도 중에서 하루치에 대한 건데요. 요렇게 보면 리스닝 교재랑 리딩 교재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이건 시중에도 살 수 있긴 한데, 이 교재 안에를 보면 하나의 레슨을 주 1회 이제 하나씩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안에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오면 학원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 수업 진도를 못 나가니까. 그랬을 때 아이한테 다시 듣고 이렇게 받아쓰기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같이 들어보는데, 한 번에 받아쓰기가 속도도 빠르지만 애가 쓰는 속도가 늦잖아요. 그래서 한 번엔 안 되고 한 2번, 3번 듣고 받아쓰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형이 온라인 숙제도 있고 이렇게 오프라인 숙제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리딩 교재인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이제 하나의 형태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여기 이제 보시면 하나씩 이렇게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뭐 부족한 부분에 숙제를 해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이가 제가 이렇게 책을 한 번씩 볼 때마다 하다가 중간에 좀 힘들면 여기다 그림 그리고 놀고 있지 않나 그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게 리딩을 하고 오면 요 단어들을 한번 다시 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조금 어려워하고, 요거는 단어가 비교적 요일 중에서 좀 쉬운 요일에 들어갔던 단어고, 제가 봤을 때 학교 수준으로 따지면 중학교 교과과정 한 2, 3학년 정도의 단어 수준을 기가 반 정도가 배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